안녕하세요. 금주 원비톡 발표를 맡게 된 똘이고요. 제가 뭘 주제로 할까 이것저것 좀 고민을 하다가 엔지니어로서 가장 좀 풀기 힘든 문제죠. 자율주행에 관련된 거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깊은 내용이 있지는 않고요. 언제부터 자율주행을 사람들이 하려고 했었고 최신 자율주행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한계는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봤어요. 그래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참 저도 많이 놀란 사실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게 나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이분이 안 한 게 없더라고요. 다른 분야에서도 이분이 상당히 뛰어난 업적을 기린다는 건 좀 알고 있는데 자율주행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구글링을 해보거나 챗 GPT한테 물어봐도 이분을 시초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이는 게 셀프 프로펠드 카트라는 건데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실제로 이거를 뭐 만들지는 않았고 이렇게 구상만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측 그림은 좌측 설계도를 기반으로 후대에 사람들이 좀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만든 게 있고요. 설계도가 디테일한 부분이 좀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후대 사람들이 조금은 수정 보완을 했다고도 합니다. 만들면서 원리는 저희가 스프링을 이렇게 압축을 했다가 놓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벌려지는 스프링에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원리로 스프링을 이렇게 압축했다가 늘렸다가 하는. 그래서 이거는 직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앞뒤로 가는 거. 그래서 어쨌든 사람의 도움 없이도 알아서 뭔가 돌아가는 자율주행의 시초다라고 여기저기 웹사이트들은 얘기를 하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뒤에 자료도 몇 가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갔을 것이다. 마치 미래를 본 것처럼. 근데 자율주행에 관련된 것들을 조사하다 보니 그런 얘기가 종종 있더라고요. 과거 사람들이 마치 미래를 난 보고 왔다. 미래에 이런 것들이 더 잘 될 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던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세기 들어서 1925년 이것도 자율주행이라면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뭐 하우디난스 드라이버리스 카거든요. 말 그대로 이 운전자가 없는 차죠.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커다란 안테나가 있고 뒤에 차가 바로 이렇게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방식은 아니고 저희가 흔히 그 어릴 때 갖고 놀던 RC카 있죠. 리모트 컨트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뒤에서 바로 이제 운전을 하면서 따라가면서 이거를 무선 조종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아메리칸 원더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에서 다운 피프트 애버뉴까지 헤비 트래픽을 뚫고 뒤에서 잘 리모트 조정을 해서 갔다고 합니다. 코너도 돌고 속도도 내고 뭐 속도도 줄이고 이런 것들 심지어는 뭐 이렇게 트랙션까지 올렸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아쉽게도 많은 취재 인파를 태운 차와 부딪혀서 이 데모가 끝났다고 해요. 하지만 어쨌든 운전자가 없이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아주 옛날부터 하고 있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 요게 조금 그나마 조금 이제 진정한 자율주행 느낌으로 이제 다가오는데 요거를 이제 가져온 이유는 맨 마지막에 보이는 요 I have seen the future 상당히 도발적인 뭔가 문구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좀 인상 깊어서 가져와 봤고요. 1939년 그 뉴욕 월드 페어에서 세계 박람회에서 노르만 벨 게디스 라는 어떤 분이 제너럴 모터스랑 퓨처라마라는 어떤 부스를 만들어요. 이 안에는 이거는 이제 모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뭐 차가 가는 건 아니고요. 모형의 어떤 모형을 만들고 요 조그맣게 보이는 것들이 차거든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다닐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컨셉적으로 얘기한 거고 여기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걸 줄을 서서 이걸 보기 위해 이 부스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인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보고 나오면은 이런 배지를 줬다고 해요. 근데 요 원리가 뭐냐면 자기장을 이용해서 도로의 어떤 그 자기장을 따라서 차가 가게끔 하는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자율주행까지는 아니지만 뭐 도로의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어찌 보면은 지금 자율주행들은 차선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도로에 뭔가를 따라서 가는 그런 자율주행. 지금 현재의 자율주행과 아주 흡사한 컨셉이라고 보려면 볼 수 있는 시초인 거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I have seen the future라는 이 도발적인 배치가 상당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진짜 지금 벌써 근 한 100년이 다 돼가는데 1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 사람들은 운전하기를 예전부터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중간에 그냥 가져왔는데 1956년도에 어떤 그 매거진에 이런 그림이 실렸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고 차 안에서는
이런 게임을 하고 있죠. 게임도 하고 있고 의자도 돌려서 그리고 비행기도 친구는 비행기도 지금 접어서 날리고 있네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시대가 흘러도 계속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노력을 해왔고요. 그 사이에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아마 요게 가장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의 진정한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기술적으로 접근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른스트 디크만 박사님 교수님께서 독일 뮌헨 공대인가요? 뭐 어쨌든 거기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벤츠의 벤을 개조를 해서 실제 바모스라는 어떤 이름을 붙인 프로젝트인데요. 실제 자율주행을 성공을 했고요. 이걸 벤으로 굳이 한 이유가 제가 보니까 이 뒤에 엄청 커다란 컴퓨터가 있어요. 어쩌면 커다란 컴퓨터가 있고 아마 그런 그 당시 기술로는 그 정도의 어떤 컴퓨팅 파워를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아주 커다란 컴퓨터가 있어야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요 앞에는 이제 카메라들이 붙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카메라로 영상을 받아서 그때그때 영상 처리를 해서 그 당시에 진짜 스티어링 휠도 조향을 하고 그다음에 브레이크도 밟고 엑셀도 밟고 시속 90km까지 달렸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더 큰 프로젝트에서는. 그래서 요게 어찌 보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카메라로 도로를 인식하고 그에 맞게 달리고 서고 하는 그런 거에 좀 가장 가까운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고요. 요거는 뭐 바모스는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은 뭐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1986년이면 벌써 한 4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40년 전에 벌써 40년 전에 이만큼 됐으면은 왜 아직도 자율주행은 100% 안전하지 않다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컴퓨터의 발전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이 시대 사람들도 뭐 이 당시에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뭐 진짜 곧 있으면 자율주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도 아주 뭐 여러 작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성이 됐었고 2016년에는 세이라는 데서 자율주행에 대한 레벨을 이렇게 규정하게 됩니다. 이 비영리 단체에서 이제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규정을 하는데 아마 요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디어에서도 많이 노출이 됐고 이걸 이제 뭐 한글로 간략하게 이해 쉽게 보여드리면은 레벨 2가 저희가 흔히 요즘 자동차 회사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부분적 자동화라고 하고 이제 레벨 3 혹은 4를 향해서 좀 다들 이제 언제쯤에는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뭐 여러 그 자동차 제조 회사들 혹은 뭐 자동차를 만들지는 않지만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들 그런 데서 지금 계속 레벨 2까지는 어느 정도 왔고 그다음에 레벨 3, 4를 향해서 지금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크니컬한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면은 상당히 이외에도 많은 센서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가장 흔한 레이더, 그다음에 라이다, 그다음에 이미지 요 세 가지를 들 수 있죠. 레이더는 뭐 알겠지만 라디오 프리퀀시로 측정을 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지만 3D로 어떤 뭐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이용한 라이트를 이용한 라이다가 나왔고 요거는 이제 상당히 세밀하게 빛을 쏴서 돌아오는 시간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오브젝트들을 다 주변에 3D로 매핑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건 좀 많이 비싸죠. 많이 비싸서 쓰는 회사도 있고 안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미지 센서인데요. 이거는 뭐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많이 달려 있죠. 그래서 카메라로 이것저것 이제 하나의 카메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여러 개의 카메라로 어라운드 뷰를 뭐 만드는 곳도 있고 상당히 다른 위치에 다른 뭐 카메라들을 써서 현재로서는 주변의 물체를 최대한 인식을 해서 자율주행을 하려고 많은 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쪽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나 보면은 웨이모라는 알파벳 자회사죠. 알파벳 자회사인데 여기는 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그렇게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달라붙습니다. 여기 뭐 위에 이런 그 라이다 센서 붙이는 것도 있어야 되고 뒤에도 붙여야 되고 뭐 이렇게 차를 개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로봇 택시도 많이 다니고 한다고 했는데 뒤에도 재미난 영상을 좀 가져왔는데 이런 웨이모라는 시스템을 뭔가 그 차에 볼보랑 뭐 협력을 했다라고 한다고는 또 뉴스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이렇게 합작을 해서 만들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네이티브 시스템을 직접 자동차를 전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뭔가 좀 미세한 그런 조절까지는 못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아시겠지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다 내부에서 다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더 그게 좀 강한 것 같은데 이쪽에서 강점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최대한 뭐 잘 활용해서 최근에는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 버전을 릴리즈를 했습니다. Does have a stop sign attached, which is frustrating, but it is what it is.
There is a pedestrian walking on our left, and the beta does decide to give them the right of way, which was a good call and the exact same thing I would have done. Right after he crosses is probably when you or I would have entered the roundabout, but you can see the beta playing this one extra safe and yielding to all the cars to the left, which does get us honked at by the car behind. I guess you could fault it for being a little bit too cautious through here, but honestly, I think what it did was absolutely fine. I think that self-driving cars by design should be extra cautious. So I think that was just an example of that, and I don't really think the honk was really necessary. It's a pretty interesting little intersection here where traffic from our right and left do not stop. And I slowed this down and showed it to you because we're going to be approaching this intersection from the right-hand side later on in this video. 설명해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요 그림 자체가 차에 이제 나오고요. 차에 전체 그 스크린에 나오고 여기 보시겠지만 요 장면은 앞에 이제 횡단보도에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지나가면 이제 섰다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그 로터리를 돌고 하는 건데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일단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많은 리뷰를 남겼고 아직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자율주행에 그나마 가장 가까운 그런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웨이모랑 이제 테슬라를 같은 데스티네이션을 찍고 가는 그런 영상이고요.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도 많아요. 뭐 크루즈, 쉐보레 크루즈인가요? 슈퍼 크루즈라는 또 자율주행도 있고, 그다음에 포드에서 핸즈프리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다 비교해서 뭐 어느 게 제일 빨리 도착했다 하는 영상들은 각자 그냥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 요즘 자료는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아, 그럼 자율주행이 이제 뭐 거의 다 됐네라고 생각은 하지만 최근의 뉴스에도 현실적인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운전자가 이제 없는데 이제 알고 보니 렌터카 업체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이제 리모트 컨트롤 운전을 해서 렌터카를 집까지 배송해주는 그래서 뭐 10년 안에 자율주행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악천 고투를 하고 있다. 마치 이거 리모트 컨트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1920년대 다시 그쪽으로 회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된다. 100% 아직 자율주행이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웨이모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무인 택시를 운영 중인데 제발 좀 늘리지 좀 말아달라라는 어떤 경찰 당국이 요청이 있었다네요. 이건 웨이모 로봇 택시를 이용한 건데요. Okay, I think we're stopped. Oh my God. Yes. Okay. All right. Right now, there's a green light and nothing is happening. We are stuck. And not only that, we're not even on the left-hand side properly. Uh-oh. Okay, it says our team is working to get you moved.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린 라이트인데도 갑자기 서가지고 얘가 So how could I rely 지금 스톡이 된 상황이죠. when it can't read a simple green light? Now we're going. Here we go. Yeah. Woo! There's my son. Hey Max, we're almost there. Oh, this is weird. This is not where we're going. This is not where the random museum is. For your safety, the doors will remain locked when we arrive. So I guess it's a little confused because this is not where the 목적지도 좀 이상하게 찾고 좀 이런저런 불편함을 좀 호소하는 비디오인데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보시면 경찰 당국이 제발 더 늘릴 생각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마 기사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이거는 이제 스마트 서먼이라는 기능으로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본인 있는 곳까지 이제 불러오는 기능인데요. 경비행기를 이제 들이받았다는 기사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넘어져 있는 트럭을 테슬라, 이것도 모델 3죠. 모델 3가 고속도로에서 그대로 와서 박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는 뭐 예측하건대 이런 류의 그림은 학습이 안 됐겠죠. 그래서 학습이 안 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율주행은 완벽하지 않다. 뭐 그게 아주 큰 경제적 손실 그리고 또는 목숨까지 잃는 그런 사고로 번지는 것도 있죠. 이거는 이제 뭐 저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 모카 이제 거기 소개된 건데요. 아이오닉 6가 최근에 이렇게 두 그 트럭이 1차선에 사고 났는데 이거 빨리 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 세워놓고 이제 CCTV를 좀 가리고 보험사고 오기를 기다리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풀 영상을 보시면은 아이오닉 6가 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와서 트럭에 부딪혔고 이 운전자도 사망한 어떤 그런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를 켜고 그냥 약간 좀 건방 주시를 안 하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뭐 추측은 하고 있고요. 아직 결과는 발표가 안 난 거로 아는데 이걸 통해서 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지 않고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를 쓰실 때는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도 뭐 가끔 이렇게 써보면은 잘 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약간이라도 의심이 갈 때는 제가 바로 직접 들어가서 제가 직접 운전을 하거든요. 거길 믿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어쨌든 그냥 보조 장치로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빙 챗에다가 좀 약간 그래도 좀 재밌는 걸로 시작을 하려고 좀 재밌는 거 좀 이렇게 좀 만들어줘 하니까 이렇게 그리더니 이런 걸 그려주더라고요. 역시 AI는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고요. 요거를 좀 하다가 빙챗이 이미지 크리에이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만약에 많이 이제 보급이 된다면 가정회사로서 어떤 부분을 좀 할 수 있을까? 차에 어떤 가전들을 배치할 수 있을까? 약간 그냥 좀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는데 요 몇 가지를 좀 알려주더라고요. 미니 프리지, 그다음에 게이밍 콘솔, 마사지 의자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어플라이언스에서. 뭐 마사지 의자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커피 메이커도, 그리고 가라오케 머신까지 아주 뭐 유의미한 아이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제 생각에는 그나마 미니 프리지가 저희랑 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쓸 디자이너라고 생각하고 미니 프리지를 한번 좀 디자인해줘라고 하니까 이렇게 4개를 디자인을 처음에 해주더라고요. 이게 차에 어떻게 들어갈지 뭐 요거는 그나마 차에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요 만들어준 거를 다시 제가 이제 역으로 넣은 다음에 이게 네가 만든 건데 이거 각각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고 좀 더 개선을 해줘라고 하니까 나름 또 판단을 합니다. 왼쪽 이거는 뭐 굿이고 뭐 이건 베러고 뭐 그다음에 베스트는 뭐 발음 레프트라고 하네요. 자기가 그려놓고 자기가 그린 것 중에 베스트는 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또 이렇게 막 각각에 대해서 분석을 하더니 또 한 번 이터레이션을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또 분석한 거를 또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요거 가지고 이거 그냥 차에 실제로 넣은 걸 그려줘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또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차에 어떻게 들어간 건지는. 이런 차가 있나요? 이렇게 큰 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에 이렇게 넣는 그림도 만들어졌습니다. 자율주행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많은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동차 회사에서도 시도할 것 같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속 쓰면서 시행착오를 거치겠죠. 근데 뭐 본인에 맞게 좀 스마트하게 안전하게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전회사로서 자율주행이 만약에 아주 좀 보편화된다면은 뭐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아지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뭐 스몰 가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